김동균 전 수방사령관님 인터뷰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동균입니다. 네, 사령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동균입니다. 네, 늦은 시간에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예. 일단 우리 사령관님이 전에 이제 수방사령관으로 계셨던 거고, 예, 예. 또 육사 44기 맞으시죠? 맞습니다. 제가 88년에 소위 인간했습니다. 88년도에. 예, 예. 근데 뭐 여러 군데에서도 인터뷰 하시겠지만 지금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예, 예. 군이 관여한 곳이 한두 개가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진짜 매일 아침마다 나오는 뉴스 그리고 속보들을 보면서 네. 야, 정말 얼굴이 화끈거려서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 처참합니다, 진짜. 예. 네, 사령관님. 일단 이진우 사령관 관련해 가지고 방금 저희가 전화하기 전에 방송으로는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예, 예, 예. 뭐 지금 조사 단계에서 발언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검찰에서 이제 진술을 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한테 계엄 당시 때 수차례 전화도 받았고, 그리고 뭐 끌어내라 이런 취지의 발언도 직접 했다는 거고 윤석열이. 네 명이 들어가서 한 명씩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되게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라는 진술을 했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근데 진술은 하고 있지만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당연히 알고 움직인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예. 국방이 그 현안 질의 때 TV를 보고 알았다 이런 발언을 하던데, 맞아요.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전에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2월 1일 전후에서 자기는 알았다고 했단 말이죠. 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그 정도 시점에는 그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이런 계엄군 지휘관들은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을 거다. 생각하시기에는. 예. 그럼 요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가장 핫한 게, 핫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관련해서 지금 뭐 무속인까지도 나왔어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1년에 나오는 보도들 보시면 노상원 관련해서는. 노상원은 사실은 군 복무 시절에도 주변 동료들이나 후배들한테 이렇게 좋게 평가받았던 인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안 좋았던 평가들도 그러면은 듣긴 들으셨습니까? 복무하실 때? 그럼요. 굉장히 정치적인 군인이고, 그리고 하여튼 자기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움직였던 인물로 굉장히 정보병과 내에서도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이 인원은 불명예 전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인원을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인원의 조언을 꾸준히 듣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개탄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또 민간인 신분으로 현역 대령급 장교들, 또 현역 장군들을 불러들여서 국방부 장관의 어떤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현역들에게 행한 언행이나 내용들은 정말 얼굴이 뜨겁습니다. 예.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평소에 암암리에 있거나 뭐 이럴 수가 없는 사안이잖아요. 민간인과 이렇게 국방부 장관이 계속 연락을 하면서 그냥 무슨 어떤 작전도 아니고 계엄 자체를 준비를 하고 계획을 짰다는 정황들이 나오는 게, 왜냐면 지금 채널A 단독으로 또 뜬 건데, 이 노상원의 점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알고 갔더니 점집이었잖아요. 노상원이 운영하는 그 점집에서 노상원의 수첩을 확보했는데
군 배치 계획이 담겨 있는 메모를 발견했다고 하거든요. 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김용현과 노상원의 관계는 네. 굉장히 깊습니다. 그 위관 시절부터 그 근무 인연이 깊고, 네. 또 지난 그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노상원이 이제 경호처에 네. 그 군사관리관이라고 그 현역 완스타 그 직위가 있어요. 네. 그때 그 김용현은 수방사령관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때도 아주 긴밀하게 서로 그 인연을 맺어 왔던 사이로 그쵸. 사실은 그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 뭐 예. 둘의 관계가 오래되고 오래됐죠. 네네.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김용현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얻어서 후배들을 진급이라는 그 알량한 미끼로 그렇죠. 그 군인들의 그 정서를 그 후배들의 그 정서를 거꾸로 이용한 거죠. 그렇고 좌지우지한 거죠, 진짜.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 요 지금 계엄 세력들이 전반적으로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이 가짜 뉴스를 믿고 있고, 그리고 그 주장도 약간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예비역 장성 군인들의 단체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대수장, 대수장이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는 것 같은데 이 단체가 정광훈 목사가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 정말 선발 주자고 굉장히 이제 세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죠. 이 정광훈 목사 집회에 이 대수장이라는 단체가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정광훈 그 집회, 그 다음에 그 태극기 집회, 거기에 그 대수장 관련 인원들이 그 집회에 참석해서 그 연설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신원식 안보실장이지 않습니까? 정광훈 집회에 쫓아다니면서 그 나가서 그 연설도 하고, 그때 그 연설 내용에 그 유명한 쿵짜작쿵짝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라는 이 대수장의 이름으로 그런 역할들을 그동안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대수장이라는 단체는 말 그대로 군에서 예비역, 그러니까 별 달았던 사람들이 전역 후에 들어가는 건 팩트라는 거죠? 그렇죠. 육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이 모여서 19년 초에 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19년 초에.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이 단체의 그 또 고문들은 대부분 과거에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 그 사조직 그 하나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하나회에 관련된 인원들 중에 많은 인원들이 이 대수장의 고문단으로 다 역할을 해온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수장이 최근에 탄핵 반대 성명서까지 사실은 발표를 했었죠. 그래요? 근데 지금 이거 왜 제가 더 놀라냐면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 이진우 아버지가 마찬가지로 예비역 장군이죠. 예비역 중장인데, 그러니까 이진우의 아버지도 이 대수장 쪽 사람이라는 말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대수장에서 굉장히 활동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활동을 한 게 사실이라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은 미쳤을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미칠 수 있죠. 그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진우 그 부친 이규원 그 장군이 사단장을 할 때 아마 그 김용현이 그 밑에서 작전 참모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용현이? 그럼요. 그리고 그 작전 참모하던 김용현이 밑에 작전 장교가 방첩사령관하는 여인영
이번에 계엄사 부사령관 했던 정진팔. 예, 이 인원들이 다 옛날부터 그 근무연으로 오랫동안 맺어온 그런 그 인원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 합참 차장을 계엄 발생 한 달도 안 남겨놓고 네. 갑자기 2달밖에 안 된 그 합참 차장을 교체해버리잖아요. 정진팔로. 네. 그러면은 김용현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같이 했던 여인영, 정진팔은 이번 계엄 사태 함께하면서 정말 믿고 함께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믿고 함께할 수 있는 인원들이죠. 거기서 수방사령관 이진우.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언론에도 나왔던 네. 그 김용현이 경호처장 할 때 공간으로 네.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불러서 회동을 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다 계엄령과 관련이 있었던 그 모임들이었다는 것이 거꾸로 이제는 밝혀진 것이죠. 예. 야, 진짜 이거 지금 채팅에도 남겨주시는 내용들이 새로운 사실 알려줄수록 기가 막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수장이라는 이 단체하고 또 육사 구국동지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육사 구국동지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개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용현이 지금 그 구속돼 있는 동부구치소 그 앞에 응원 화환을 지금 다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 응원 화환에 들어있는 문구들이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내용이 구국의 일념 끝까지 지켜라. 김용현 장관 구국의 영웅, 구국의 결단 힘내세. 뭐 이런 지금 글귀들이 있거든요. 화환에. 아니 이게 도대체 2024년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이 엄혹하고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서 온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그 마음을 정말 나타내고 있는데 아니 내란 행위를 반헌법적 내란 행위를 한 자를 구국의 영웅으로 떠받드는 이런 몰상식과 이 몰염치 그리고 이 국민들의 민심과 동떨어진 이런 행동을 하는 단체가 육사 구국동지회고 대수장이라는 게 정말 그 육사 출신으로서 40년 가까이 군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후배들 보기 진짜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 사령관이 보시기에 한때 그 군에 몸을 담았던 그리고 무슨 일반 병사도 아니고 장성까지 했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단체들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왜 지금도 이런 활동들을 지금 뭐 방금 이야기해주신 이 육사 구국동지회처럼 김용현 지키기 위해 뭐 이렇게 응원하는 화환을 보낸다든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어떤 관계길래? 이 인원들이 이제 그 말하자면 그 군 생활의 그 경험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킨다라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대북 정책, 국방 정책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작한 겁니다. 특히 그 9.19 군사합의 같이 그 남북한 접경 지역 일대에서의 상호 적대 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또 적대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그런 실질적 합의들을 거꾸로 왜곡해서 이런 것들이 꼭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그 프레임을 씌워서 진보 정부를 압박하고 빨갱이로 그 색깔 논쟁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온 거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예를 들면 그 신원식 장관이 그 사주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에 의해서 대수장에서 사드니 GP 검증 부실하니 9.19 군사합의니 이런 그 어떤 사안들을 전부 감사원에 고발을 해서 그 전 정부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조사받게 만들고 그 수사하게 만들고 이
역할을 이 대소장이 한 겁니다. 네. 근데 진짜 그 사령관님도 이제 육사 출신이신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지금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 관계자들 보면 다 육사 출신이더라고요. 웬만해서는. 참 이렇게 그 어리석고 한심한 판단을 네. 뭐 우리 그 후배들이 한 것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정말 이 반헌법적인 이 명령을 네. 아무 그 고민과 그 사고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 들였다는 것이 그리고 그 우리 임무에 충실한 장병들을 계엄군으로 만들어서 국민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도록 또 그 국민들한테 총구를 들이대는 행동을 하도록 한 이 장성급 지휘관들의 그 행태에 네, 맞습니다. 이게 분노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약간 제가 분석했을 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군대가 당연히 이제 계급 사회인데 이 계급을 떠나서 또 같은 육사 출신이라는 거에 또 하나의 계급이 추가가 되면서 더 부당한 명령에도 그냥 일단은 따르고 보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사령관님. 네. 예, 그래도 그 적어도 장성급 지휘관들은 그 정도의 판단을 분명히 해줘야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사령관님도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제보받고 뭐 이런 내용들도 있긴 있으십니까? 사령관님한테 전화해서 제보하거나?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오죠. 예. 그리고 자기들의 그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고. 지금 그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그 장병들의 그 불안감, 네네. 또 그 심리적 그 갈등들이 그 생각보다 깊습니다. 이 우리 그 임무에 충실한 장병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렇죠. 그 윤석열과 김용현 그 자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확대시킨 것 같은데 그 제보 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그러면 뭐 알고 있던 사실이 이제서야 좀 토로하는 내용도 있긴 있습니까? 뭐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죠. 예,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들도 해주고 또 상황이 끝난 다음에 그 불안한 마음들도 이렇게 표출하고, 예, 그리고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 또 국회에서 질의답변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저것은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예. 근데 그 저희가 방금 뭐 구국동지회 그 예비역 장성단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이 계엄에 성공했다면은 북풍몰이 분명히 했을 것 같다라는 의혹이 너무나 세거든요. 근데 당연하죠. 이런 그 언급했던 단체들이 그 성공했다라면은 거기에 또 앞장서 가지고 굉장히 활동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예. 근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비상계엄 선포가 됐다 하더라도 그 절대로 그 성공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 요 조금 몇 가지만 얘기하면 비상계엄 선포가 됐더라도 사실은 그 이것이 성공할 수 없었던 몇 가지 요소들을 보면 사실 계엄 선포 이전에 몇 개월 전부터 이 민주당 그 의원들이 계속 계엄에 대한 경고성 그 언행 멘트를 계속 날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실제 계엄이 딱 발생하니까 이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이 그냥 전국 각지에 있던 인원들이 그냥 그 짧은 시간에 다 국회로 모인 겁니다. 삽시간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날 밤에 뉴스를 보고 제가 이제 속초에 있었는데 바로 국회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국회 정문에 갔더니 정말 그 많은 국민들이 벌써 국회 그 울타리 주변에 모여 있는 걸 보면서 사실 안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그 판단과 사리 분별이 분명한 겁니다. 네. 또 하나 계엄군으로 투입된 우리 그 장병들의 그 움직이는 화면을 보면서 저 인원들이 지금 옳고 그름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구나. 그렇죠. 현장에 와 보니까 이게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을 따라야 되겠지만 현장에 와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임무 수행에 나름대로 그 소극적 방어 기제를 발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네. 적어도 이제는 그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이런 정말 그 초유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이만큼 이제 키워졌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혹시나 지금 예. 뭐 아직 확인은 더 해봐야 되지만 예. 그 HID나 이 정보사 쪽에서 우리가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 북한 관련 소요 사태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방금 사령관님이 이야기해주신 그런 측면들이 이번 사태 때는 다행히 이제 좀 더 번지지 않는 상황으로 군인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다행이었지만은 그렇죠. 그런 소요 사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럼 군인들이 그때는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북한이 왔다라는 게 그럼요. 전달이 되면은 이게 사실은 아마 최초의 비상계엄 시나리오는 북풍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게 제일 무서운 거니까. 북한을 직접 자극해서 그 접경 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 상황을 만들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걸 가지고 본인들의 그 정략적 이익을 그 얻으려고 했을 텐데 그 북한을 자극하려고 했던 사례들이 예를 들면 서북도서의 해상사격 훈련을 강화시키고 또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하고 또 뭐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을 준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사실은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이 시나리오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에 이 북풍 관련 아마 그 예전 같았으면 북한이 접경 지역 일대에서 대남 도발 행위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으로 사실 번질지는 맞습니다. 그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정말, 그 제2 기갑여단장이 정보사에 또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실현이 됐다라면은 이 만약에 서울로 내려와 버린 파주에 있는 탱크와 장갑차들이 뭐 북한도 북한이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을 향해서 분명히 서 있을 수도 있을 거였다라는 아찔한 순간이었죠.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네. 그 과거에 그 45년 전에 12.12 사태 때도 그 이기감 여단이 사실은 서울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슬픈 역사죠. 이번에 만약에 또 이기감 여단이 들어왔다면 이것은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죠. 맞습니다. 근데 뭐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 정보사에 가 있는 상황 자체도 뭐 지금 벗어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입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사령관님 혹시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내란 그 행위에 그 종사했던 자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12.3 친위 구테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 내란에 가담한 자들, 내란 수계 윤석열을 비롯해서 김용현과 내란 종사자들에 대한 아주 엄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이 엄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이 내란 행위에 대한 하여튼 명명백백한 엄정한 수사가 그것도 조기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직도 내란 행위에 동조한 자들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금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인원들도 지금 많습니다. 맞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인원들에 대한 수사까지도 조기에 실시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가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꼭 스튜디오 한번 나와서 직접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령관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과 전화 인터뷰 또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또 저희 패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